쓸데없는 거 막 적어놓으면요. 바로 그냥. 바로. MBC 아메리카. 딱 사람들이 보면. 좋은 회사지. 와, 막. 기깔나게 막. 너무 잘해. 이렇게 돈 안 벌어. 진짜 짜증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MBC 아메리카에 지원한 이효정이라고 합니다. 회사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바보상자였거든요. 근데 왜 굳이 한국이 아닌 MBC 아메리카를 택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일단 1번 이유는 그냥 MBC라고 하면 좀 멋이 없잖아요. 하지만 MBC 아메리카 뭔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시원찮아서 뭔가 보셨거든요. 제 면접에 시원치 않았나요? 네. 정말 난생 처음 듣네요. 미국 취업을 준비해 주실 자코리아 현혜민 대표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업업계 취준생이라면 이 루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하고 계시고 사실 저 또한 MBC를 잡코리아를 통해 들어오게 됐는데요. 저희 MBC 아메리카가 미국 LA에 있기도 하고 이제 대표님이 계신 잡코리아도 USA라고 따로 이제 미국에 있는데 네네. 미국 취업을 굉장히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 좀 그런 해외 취업에 대한 궁금증과 그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드리고자 오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잡코리아 USA에 어떤 종류의 회사들이 리스팅 되어 있을까요? 한국에서 진출한 그냥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삼성, LG, 현대 이런 그 대기업들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요. 그 미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미국 내에 있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궁금한 게 이걸 것 같아요. 미국에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비자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채용이 되면은 거기서 비자 받는 게 굉장히 쉬워요. 미국은 근데 채용이 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비자 프로세싱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우선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많은 회사들이 비자 스폰을 하게 되면 약간 이렇게 좀 귀찮은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서류 같은 것도 다 내야 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비용도 좀 더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오픈할 때는 비자 스폰 안 한다라고 하지만요. 뭐 아시다시피 대외적으로는 네, 대외적으로는 비자 스폰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야지. 왜냐면 비자 받으면 비자 스폰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원하면 하지만 뭐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너무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싶지. 비자 스폰을 안 한다고 해도 자기 이력서가 좋으면 회사에서 관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100%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건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제일 많이 한국에서 가지고 오는 비자가 J1 비자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또 J1 비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J1 비자도 종류가 좀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비자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뭐 J1 그냥 학교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게 인턴십 하는 그냥 비자가 있을 거고요. 학교 졸업하고 나서 뭐 경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트레이니라고 해서 1년 6개월 동안 좀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있고요. 근데 요즘 J1이 쉽지는 않긴 한 걸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비자 왜냐면 와가지고 그냥 남는 경우도 좀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J1이라는 게 약간 어떤 의미냐면 접하고 그걸 배워서 한국에 돌아가서 그걸 또 전파해라 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남아서 자꾸 있으려고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싶은데 어떡해. 네, 맞아요. 미국이 좋은데 어떡해. 저도 미국 살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미국에 살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취업할 때는 일단 J1이라는 비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가장 쉬운 방법이고 뭐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은 L1 비자. L1은 L1은 뭐냐면 뭐예요? 주재원 비자. 그러니까 한국의 큰 회사에 자기가 대기업. 대기업에 들어가서 미국으로 파견 나오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쉬운 거는 뭐냐면 E2 인플로이 비자. 그건 뭐냐면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 회사를 차렸을 경우에 그 한국 국적, 그러니까 같은 국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는 E2 인플로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아무 때나 수시로 그냥 비자를 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파견하는 거. 비자가 종류가 되게 많으니까 사실 회사에도 오퍼해주는 비자가 좀 다를 것 같고 이게 기간도 다 다르니까 네. 나한테 좀 적절하게 맞는 비자를 찾기 위해서는 좀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게 또 필요할 것 같다는 제일 생각이 쉬운 거는 드는데. 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하는 게 제일 쉽고요. 결혼? 한국에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저처럼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있다가 이제 학교가 끝나고 나서 PT라는 비자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유학생들은 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오는 것보다는 훨씬 쉬워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다가 돈 많이 쓰셨죠. 유학하느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정부에서 주는 선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맞아요. 아시다시피 비자 받기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OPT는요 어렵죠. 거절 확률이 거의 없어요. 맞아. 전공만 맞으면 그냥 무조건 다 된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또 해주다 보니까 네, 이 신청 방법도 되게 좀 간단한 것 같고 다른 네. 비자랑 뭐 비교했을 인터뷰도 때. 없고 그냥 맞아요. 그냥 학교에서 그냥 오케이 해가지고 그냥 승인만 받으면 그냥 바로 일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즘 더 좋아진 게 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스템이 뭐가 있냐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그리고 매스매틱 이 4가지 전공을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3년의 경험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영주권 받는 사람들, H1 받는 사람들 제일 쉬운 게 스템 졸업하신 분들이 하기 제일 쉬워요. 왜냐면 1년 정도 일을 시켜봤는데 너무 괜찮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곧 그러면 네? 여기서 영주권 지원, H1B? 비밀로 하도록 할게요. 근데 저희가 이거 일 많이 해보니까 스템도 그냥 이렇게 딱 4가지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상 많아요. 무슨 환경 무슨 그것도 맞아. 스템으로 들어가요. 막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저희 직원 중에 하나 영주권 받은 직원도 환경 무슨 이상한 과 졸업했는데 스템이었었어요. 이상한 건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모르는 과 졸업했는데 네, 생소한 과. 근데 그게 스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미디어과를 졸업했는데 저는 멀티미디어로 들어가가지고 저도 스템이 되더라고요. 저희 학교를 선택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스템을 받고 싶어서. 네, 그런 식으로 똑똑하신 분이요. 네,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면 조금 오래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미국의 구인구직은 좀 한국이랑 절차도 다르고 이렇게 형식도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게 다를까요, 대표적으로? 네, 제가 봤을 때 제일 첫 번째는 비자. 한국에서는 뭐 비자 필요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해도 비자가 없으면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 공개 채용이 없어요. 맞아. 공채라고 하잖아요. 한국은 딱 공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딱 열린다. 다 모아서 맞아. 그때 막 하면 돼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아예 없어요. 그냥 상시 모집, 그냥 수시 모집, 필요할 때마다 모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만약에 누가 간두거나 그럼 그 바로 채워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꾸준히 확인을 하시다가 자기가 원하는 직종이 있으면 그때 지원하는 방법. 여기 양치기가 좀 중요하다. 맞아요. 그죠? 일단은 좀 많이 지원해 놓고 계속 확인해 보는 거.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 와서 아, 3군데 지원했는데 아무 군데서도 연락 안 왔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글 하나 봤거든요. 300군데 지원했더니 15군데. 맞아. 100 단위로 지원해요, 연락 미국은. 정말로. 진짜. 진짜 3군데 지원하고 안 됐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돼요. 맞아. 진짜 100단. 솔직해. 얘기 듣는 것만으로 스트레스 받아. 지금 친구들 보면 100개는 기본인 것 맞아요. 같고. 몇 개 지원했어요? 근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하나 아니야 나? 맞아요. 오, MBC 하나만? 그러니까 와. 처음에 지원한 회사에서 바로 연락 왔고 바로 붙어서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에 지원한 할 때 쭉 채놔야지. 그리고 여러 군데 다 봐야죠. 그 팀장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저를 붙잡아주지. 다른 데 하지 마라. 안 된다. 그렇게 해야지. 저는 뭐 후회 없습니다. 최고의 회사, 최고의 직장, 최고의 팀원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CBS도 갈 수 있었는데 여러 군데 해놨으면. CBS 좀 크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취업 사이트의 대표님으로 계시니까 잡코리아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취업 사이트를 사람들이 비교를 하잖아요. 링크드인도 네. 있고 이런 취업 구직 사이트에서 직장을 찾을 때 좀 주의할 점 있나? 예를 들어서 안 좋은 회사를 거르는 법? 기본적으로 좋은 회사들은 딱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냥 이름. MBC. MBC 아메리카. 딱 사람들이 보면 좋은 회사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거. 애플. MBC? 좋은 회사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당연히 좋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선불을 뭘 달라, 돈 달라 이런 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회사 이름 없는데 안 되는 거고, 회사 규모, 그러니까 이름 알려져 있는 회사 그게 더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되면 구글 같은 데 설치하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사람의 촉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레주메, 이력서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레주메 작성하면 될까요? 기본 양식이라는 게 미국도 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우선 주의해야 될 게 한국하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다 빼도 됩니다.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별, 나이 물어보는 것도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나이도 불법인가요? 네, 불법. 오. 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안 뽑으면 미국에서는 그건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오.
그리고 그냥 기본적인 양식은 자기 기본 업무에 관련된 거, 자기 경력 그걸 먼저 적으시고요. 내가 언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 일했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해왔고, 내가 했던 실적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내가 마트에서 일을 했는데 마트 매출이 뭐 원래는 10만 불이었는데 내가 들어가서 뭐 15만 불을 올렸다든지 뭐 이런 자기의 좀 PR할 수 있는, 약간 한국은 자기 잘난 척하면 좀 재수없는 사람이고 좀 이상하지만 미국은 진짜. 자기 PR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 거 강점을 약간 어필해야 되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잘하는 기술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면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하는 게 디자인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난 포토샵 잘한다, 아니면 뭐 영상 편집 잘한다, 그런 거 관련된 거.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상한 거 적는 사람 있어요. 마케팅 하는데 뭐 부동산 라이센스 전혀 필요 없어요. 왜냐면 HR 담당자들이 얼마나 많은 이력서를 보겠어요. 맞아. 그러면 최대한 간단하게 아주 알짜만 적어놔야지 막 쓸데없는 거 막 적어놓으면요. 바로 그냥 바로 아웃이고, 이것도 나 좀 잘하는 거 같고, 이것도 뭔가 어필해야 될 거 같고, 이 얘기도 하고 싶고, 저 얘기도 하고 싶고, 이럴 때는 어떻게? 그래서 그 직무와 맞는 딱 두세 가지만 적는 게 좋아요. 내 능력을 보여줄 네. 수 있는 두세 가지. 네. 근데 그것도 그 직무와 맞는. 자기소개서 쓸 때도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자기소개 처음에 이름 뭐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원 의사. 왜 내가 여기에 지원하게 됐는지. 그런 동기 정도 쓰고요. 그 다음에 뭐 관련 스킬 딱 두세 가지. 뭐 나는 이런 회사에 맞게 요것만 잘합니다. 네. 쓰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냥 저한테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편지 형식으로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레주메 첨삭 같은 거 학교에서 해줬을 때 제일 많이 해주셨던 얘기가 수치화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네, 내가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게 조회수가 정확히 몇인지, 서브스크라이버를 정확히 몇 명을 늘렸다.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만약에 뽑았는데 일을 잘하는 직원인데 조금 이제 성격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분 vs 인성이 너무 좋아, 너무 착해, 결과물이 일은 못해. 어떤 분이 나갈까요? 이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 선택하는 거랑 똑같은 밸런스 건데. 게임인데요. 밸런스 게임인데. 와,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희 두 분 일을 너무 잘하는데 진짜 성격이 별로고, 그리고 막 출근도 제대로 막 안 마치고, 그 대신 일은 너무 잘해요. 와, 막 기깔나게 막. 너무 잘해요. 기깔나게. 그리고 어떤 애는 너무 착하고 너무 괜찮은데 일을 너무 못해요. 맨날 실수하고 다 하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 중에서 누굴 더 오래 데리고 있었냐면 일 잘하는 더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못 참고 보냈어요. 저도. 이렇게 돈 안 벌어 진짜 짜증나 그래가지고 보내긴 했는데 그래도 일을 엄청 잘하셨구나. 이분이 근데 더 오래 있어. 일 잘하고 그냥 회사 좀 빠지고 그게 나아요. 회사 빠져도 진짜 빠지고 그랬다니까요. 어머, 진짜요? 네.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이제 해외 취업의 현실적인 뭔가 장점과 단점이 궁금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 취업을 고민을 하시지만 그 이전에 그냥 해외 살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게 쉽지 않잖아요. 외국에서 일을 하는 것도 힘든데 사실 사는 것도 적응의 문제도 여러 가지가 많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문화 있잖아요. 한국에서만 있다가 보면 자기네가 알 수 있는 게 한계에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 와보시면 뭐 새로운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뭐 이렇게 문화라든지 다양성. 아니면 다양성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언어. 여기 계실 뭐 노력만 하시면 뭐 영어 배울 수 있는 데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현지인들하고 이렇게 접할 기회도 많고, 그런 것들은 가장 좋은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좋은 게 워라밸이 가능한 거. 한국은 많이들 일을 늦게까지 하시고 막 눈치 보고 뭐 휴가 가는 것도 눈치 보고 한다고 하시는데 미국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기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표정 보니까. 방송은 어쩔 수 없죠. 네. 근데 대부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9시 출근하면 뭐 6시 퇴근. 네. 미국은 딱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토요일을 다 쉬고, 뭐 헐러데이 있으면 다 쉬고, 그런 것들. 약간 평등하잖아요. 수평적인 문화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런 거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표든 뭐든 다 상관없이 그냥 같이 그냥 할 수 있는. 시켜도 잘 일 안 해도 되고. 아니 되게 좋은 대표님이신데 이러면 일 안 해도 돼요? 아니 막 눈치 보잖아요. 여기는 진짜 되게 눈치 보게 돼요, 확실히. 어디가요? 직원들 눈치를. 근데 단점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생각보다 좋은 일자리에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뭐 비자 문제도 외국인 있고, 신분으로서.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 물가, 아까 말씀하신 네. 그런 물가도 높고, 여기 특히 집값. 말이 안 돼요, 진짜 지금. 그죠. 월급 받아가지고 집값 내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막 많이 받는, 그러니까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급여가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급여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 맞아요. 집값으로 나가고 생활비 나가고, 그리고 LA 특히 차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약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비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해외 취업을 꿈꾸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드리고 싶은 뭔가 조언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전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미국에 살려면 비자 스폰을 받으려면 전공이 맞지 않으면 비자 스폰을 받을 수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꼭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벌써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지만, 어떤 걸 전공할까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비자 스폰을 받을 수 있는 전공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만의 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지 미국에서 인정받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아까 제일 중요한 거, 미국에 지원하실 때 한두 군데 지원해서 뭐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렇지 마시고 뭐 100군데든 200군데든 300군데든 여러 군데 지원하시다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표님의 조언을 들어보니까 저도 뭔가 그 준비했을 때가 되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도전하기 전에는 굉장히 이게 커 보이고 두려움이 많이 느껴지고, 막상 취업은 됐는데 출국하기 전에 너무 두려운 그 마음, 저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셔서 좋은 결과까지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표님이 직접 남겨주시나요 혹시? 네, 제가 직접 남기겠습니다. 좋다, 감사합니다. 그럼 네. 오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